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30일, 5월의 마지막 날이죠.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조금 이제 안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좀 상당히 거셌어요. 코스피에서만, 현물 쪽에서만 7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선물 쪽에서도 2,70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왔는데, 일단 오늘은 뭐 MSCI 지수 리밸런싱 날이기도 하고요. 오후장 들어서 조금 이제 매도세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6월 달 다음 주부터 시장은 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지 전문가분과 함께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동엽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호재와 악재도 같이 구분해 주시죠. 네. 뭐 이번 한 주만 놓고 보면 상당히 괜찮았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한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의외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시장이 좀 잘 올랐어요. 네. 세네 가지쯤 이유가 있었는데 특히 어제 코스피가 50포인트 정도 오를 때는 새 정부의 정책이다 이래가지고 네. 어느 누구라도 되면 시장을 좀 높게 만들어줄 거야 이런 이제 전망들, 그리고 지금 유세 과정에서 나오는 정책적인 공약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시장 친화적인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제 다음 주면 바로 대선의 결과가 나오는데 공이 지금 얘기들 하는 것들 중에 이제 가장 숫자적으로 와닿는 게 코스피 5천 시대 만들어주겠어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쵸. 사실 이게 우리가 한 3년 전쯤에 그 3,300대 가고 나서 3,000을 영 못 가 있는 상황으로 보면은 5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진짜 가본 적 없는 지수대인데 임기 중에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한번 기대를 해보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초 정도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외로 잘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IT라든가 이런 쪽에 기대값을 좀 끌어올렸다 이런 부분도 호재라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호재는 되는데 오늘은 약간 이제 조금씩 간밤에 엔비디아가 어저께 시간에서 한 5% 가까이 올랐었던 거 대비해서는 네. 미국도 그 관세와 관련된 혼란이 좀 야기가 되면서 어제 우리 시장이 50포인트 오를 때만 해도 관세가 일부 그러니까 월권이다 이래서 이제 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래가지고 상호 관세나 보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무효화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기대마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발로는 미국의 항소법원에서 자기네들이 뭔가 결정할 때까지는 지금 관세 때리고 매겨 있는 거 그냥 유지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루 만에 관세 관련된 혼선이 야기된 것이 네. 시장에 좀 웃고 울게 만든 그런 요인들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이벤트가 많았는데 한은에서 금리를 또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약 2%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금리가 내려도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면이 대두되기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소비라든가 투자 진작을 위해서 금리를 내렸다고 하는 총재가 얘기를 한 것들이 어제는 이제 올라가는 장에 와 모처럼 금리가 또 도움이 되네 이런 시각이었고요. 네. 오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들이 좀 팔면서 어제 올랐던 지수의 한 반 정도 이제 토해내고 끝났어요. 물론 이번 주 3일, 5일 동안의 궤적을 보면 3일은 좀 시원하게 올랐고 하루는 조금 주춤됐고 네. 오늘은 좀 빠졌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수는 주초에 2,500대를 보다가 2,700대를 보면서 끝났으니까 잘 끝났다 싶긴 한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버무려져 있다가 오늘 밤이죠. 관세 이슈가 다시 제자리를 갔으니 그나마 엔비디아 때문에 조금 기사회생 하려고 했던 미국의 증시가 오늘 밤에 또 빠질 거 아니야.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네. 우리 시장이 선제적으로 좀 밀렸다 이런 해석이 나올 것 같고요. 엊그저께 이제 강하게 올라갈 때는 골드만삭스 발루에서 한국 시장 사라. 대선 네. 지나면 막 오를 거야. 이제 이런 또 부추김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동안의 외국인의 행태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2, 3일 바짝 올려서라도 또 왜 그런 얘기 있거든요. 외국이나 기관들 하는 수법들 보면은 1조를 사지만
그게 2조를 팔기 위해서 사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네. 뭐 어제 그제 많이 샀다고 치지만 오늘 하루에 또 많이 토해낸 거 보면 뭐 어쨌든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외국인 산다 따라가자 이렇게 분위기 만들고 정작은 또 오늘 같은 날 확 시원하게 또 던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도 같아서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그런 글로벌 IB들이 과연 뭐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들이나 업체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순진무구하게 골드만삭스, JP모건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좋게 보니까 이제는 들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벌써 한 템포 이상 늦더라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은 사실 뭐 며칠 오른 거에 대한 이제 약간의 차익 매물성도 좀 나왔던 상황이고 오늘 밤 미국장에 대한 우려가 선반영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아까 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네. 그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미국에서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뭐 중단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뭐 관세 협상의 중단까지 몰라도 지금 또 뭐 그 중국에서 언론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를 겁쟁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뭐 타코라고 표현하기도 네, 하고. 그래가지고 네. 또 트럼프가 뿔나가지고 뭐 중단시킨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번에 사실 그 하버드에 대한 뭐 외국인 유학생의 뭐 지금 30%가 넘는데 반으로 줄여라. 사실 타겟은 거의 중국 유학생들이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이게 관세 협상대로 하는데 또 뭐 이를테면 비관세 장벽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 양쪽이 쉬지 않고 도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지만 네. 이게 뭐 그냥 뭐 위아더 월드 이런 식으로 세계가 그냥 평화 공존을 위해서 같이 손잡고 나가보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뭐 진영 논리든 아니면 탑2 내에서도 확실한 서열 정리를 위해서라도 어쨌든 짓밟으면서 은근히 들여밟는 그런 것들의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뭐 90일 정도 그 관세 유예가 돼서 네. 일말 다행이다라고 했지만 사실 뭐 째깍째깍 시간은 가고 있고 뭐 완벽하게 관세가 다 합의가 돼서 뭐 지금 30% 10% 이렇게 서로 맞교환하고 있는 관세가 제로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 네. 더 또 뭐 진노 끝에 또 한 번 뭐 100%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네. 예. 또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뒤끝이 긴 사람이잖아요. 또 오히려 더 이렇게 막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시장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늘 염두에 둬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보셨던 섹터나 종목들 있었을까요? 네, 오늘 뭐 좀 특이하게 그동안 이제 소외돼서 안 올랐던 섹터 중에 오늘 좀 희한하다 이렇게 올랐던 게 이제 통신 섹터가 굉장히 돋보였고요. 네. 뭐 요게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갖다 붙인 거는 그 적에도 인공위성 관련된 우리나라의 서비스 시작된다 이런 이슈에 이제 같이 반응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미국에서는 사실 5G보다는 이제 5.5G라고 얘기하는데 6G 가기 전에 약간 그 중간 단계 그런 거에 대한 주파수 경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곧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신 장비 구주가 한번 좀 올라갈 때가 됐어라는 관점에서 뭐 일부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그 강조점 같은 것들이 돋보이면서 동반해서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네. 2차 전지 쪽이 그저께 우리 시장에서 많이 오를 때 처음으로 이제 바닥에서 10%대 이상 올라가는 2차 전지 그 관련주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제 조금 주춤하다가 네. 오늘 다시 올라가는 그런 특히 뭐 분야로 좀 한정한다 그러면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특별히 좀 많이 올랐고 대표적으로 또 테슬라가 이번 주 초에 네. 그 머스크의 복귀와 함께 세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그 대보 마그네틱이라고 있어요. 네. 탈철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마 2차 전지에 쓰이는 어떤 소재에서 철을 이렇게 걸러내는 불순물 걸러내는 그런 기기인데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테슬라에 납품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테슬라 강세에 아마 톡톡한 좀 수혜주 이런 식으로 좀 부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뭐 20%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이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이게 조금 중의적인데 뭐 이게 굉장히 혼재돼 있어요. 오늘 뭐 비만주라고 얘기하는 종목들도 꽤 오르기도 했었고 또 아스코라고 오늘부터 열리죠. 네. 미국의 그 임상 종양학회 쪽에 이제 참석하는 그런 회사들 중에서도 수혜매가 돌면서 올라가는 녀석들도 있었고요. 항암제 이런 거 관련주도 좀 올라가는 거 있었고 또 이거 안에 또 진단 키트류라든가 뭐 백신처럼 이번에 코로나 이슈도 사실 한 2주 정도 끌어가고 있는데 관련돼서 또 종목들이 좀 움직인 것도 있어서 그냥 통칭해서 바이오라고 그냥 집어넣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음 주 그 우리 대선일 날 열리는 알래스카 관련된 그 서밋이 있거든요. 네. 그거 관련해서 아까 보니까 뭐 철강, 스틸 이런 것들 좀 움직이길래 그런 걸 좀 특징주라고 생각해서 가져왔고 다시 한번 표로다가 정리해 보면 스타링크랑 원웨브로 대표되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빠르면 6월 달에 우리나라에도 서비스 시작할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오늘 LK 삼양이 굉장히 돋보였고, 네. 그 위성 쪽에 이제 안테나라고 하는 부품에 또 특화되어 있는 인텔리안테크도 마이너스 나다 갑자기 한 8%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주가 아울러서 좀 동반해서 엄청나게 세게 올랐는데 KMW나 에이스테크가 상까지 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LNG 쪽에서도 일부 스틸이나 뭐 철강류들 강했고 또 알래스카 쪽에 만약 진짜 우리가 진출을 한다고 하면 그 기체 분리막이라고 하는 그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네. 에어레인이라고 있는데요. 그 종목도 오늘 조금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최근에 그 외가 법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IRA 폐지, 뭐 보조금 뭐 삭제 이런 식으로 해서 신재생 쪽이 사실 안 좋았는데 네. 오늘 아침발 정도로 해서 이제 또 대선과 관련된 유력 후보가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는 원전으로 계속 가기에는 부담이 크고 위험도 크고 네. 후대에 이거 못할 짓이다라고 또 한번 얘기를 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강조를 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쪽에서도 좀 돋보였던 종목이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네. 하루도 한 20%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서는 그저께 강했던 종목군 중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된 지금 대세가 인산철 배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국 업체들은 벌써 또 이게 리튬 대신 나트륨이 더 싸고 하니까 이게 전기차의 캐즘을 유도했던 가장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자동차 가격이고요. 네. 하나는 전기 이제 충전 이슈거든요. 근데 얼마 전 기사를 보셨겠습니다만 LFP로 바꾸게 되면 전기차 가격을 $10,000 낮출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GM이나 뭐 미국의 업체들도 스스럼 없이 오히려 중국의 인산철 배터리를 쓸까 이런 거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 뭐 LG나 삼성 SDI랑 협업을 해가지고 미국의 라인을 깔려고 하는데 일부는 아예 그냥 대놓고 LFP 라인으로 깔아달라고 요구할 정도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그쵸. 얘기해요. 근데 하물며 이거는 리튬이 좀 들어가는 얘기인데 나트륨은 일종의 이제 소금 생각나시잖아요. 나트륨 네. 그러면 그게 훨씬 풍부한 매장량이 가격도 더 싸다 이러니까 전기차가 어쨌든 가격을 극복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면 더 싼 소재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배터리를 더 앞으로 개발하려고 노력들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그 2차 전지 반등에서 가장 선두에 나섰던 섹터가 나트륨 이온 배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강했고요.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 또 중국 쪽에 뭔가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한국 BNC가 상까지 갔고 달바글로벌은 왜 제가 월요일 날 나와서 그때 말씀드렸죠. 뭐 주주 사은 잔치 이래가지고 네. 한 주라도 주주 인증하면 한 엄청난 이벤트. 물품 사면은 네. 뭐 78,000원에 해당되는 세럼이나 뭐 이런 거 준다고. 엄청 강해요. 지금 네. 12만 원대 정도에서 좀 힘들다 봤는데 오늘 뭐 15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사은잔치 빨이 엄청나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은 뭐 이번 주에 제일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지주회사군인데 또 똘똘한 자회사 갖고 있는 지주회사가 아무래도 좀 돋보였던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하나라든가 두산 같은 거 좋았는데 오늘도 하나는 좀 이어지는 분위기 52주 신고가 나왔고요. 네. 증권주들 다수가 또 52주 신고가 잘 내고 있고 뭐 조선주 요새 좀 쉰다 그래도 한국조선해양 같은 거 52주 신고가 났고 뭐 은행 쪽에서도 KB금융이 또 52주 신고가가 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그 기존의 지주사들이라던가 뭔가 밸류업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었던 업종들 별로 좀 차별화가 컸잖아요. 네. 특히 지주사들은 좀 차익 매물이 오늘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맞아요. 다음 주 대선을 앞두고 단기적인 세론 물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테마성 이슈가 이제는 소진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엔 지금 저는 사실 어제까지만 보면은 뭐 오늘도 그냥 무적이다 생각하고 하려고 했는데 네. 생각보다 오늘은 또 좀 의더 터지고 뭐 지주회사군은 지주회사군으로 어저께 극강으로 올랐던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이게 심리적으로 흔들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잘들 아시겠지만 시세가 촘촘하게 이렇게 붙어서 연달아서 나면 오래 가지만 쑥 하고 양봉이 커지면 이게 심리적으로 와 이거 안 사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몰리는 것도 있지만 또 대번에 엄청나게 길게 양봉을 뽑아내니까 팔고 싶지 않았던 분도 에라 그러고서 던지는 물량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서로 지금 마음들이 급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뭐 일각의 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일날 그 대선 결과 이후에 새 정부의 기대감 또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적어도 한 달 정도 있을 테니까 그 안에 발표되는 뭐 그 주요 공약과 관련된 얘기들이 빛을 발할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그 흐름을 보면은 예년에 대선이나 총선과는 다르게 인물주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버텼어요. 내려오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뭐 아예 한 일주일 열흘 전에 이미 제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끝에까지 완주하는 종목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이슈거든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이런 오늘 그 기사가 있었어요. 대선 지나면 자사주 소각주를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아마 그러니까 그냥 단순 지주회사 이런 개념으로 뭐 그 지배구조 개편 이슈도 있지만 어쨌든 PBR이 낮은 기업들 아니면 자사주 잔뜩 갖고 있는데 이거 그냥 쓰지도 않고 없애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도로 시장에다 던지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를 낳고 있는 기업들이 제가 봐서는 아마 대선 끝나고 어떤 모범 사례 비슷하게 내가 이렇게 앞장섰어 이러고서 자사주 소각을 선두권으로 발표할 그런 기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선 아마 대선 끝나고 결과에 따라서는 기업들이나 일부 그 섹터들이 알아서 행동을 하면서 아마 분위기를 좀 띄우는 현상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다고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속성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오늘은 그냥 네. 쭉 며칠 올랐으니까 중간에 분명히 이탈하고 싶은 그런 일단의 뭐 그룹들도 있었다고 보는 거고 완전히 끝났어라고 생각은 안 드는 상황이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휴일이 좀 많아요. 그렇죠. 대선일도 있고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휴일 또 빨간 날도 있고. 일단은 다음 주 우리 시장 좀 체크 포인트라던가 그리고 확인을 해야 될 변수로 확인해야 될 만한 뭐 이벤트라던가 이슈 있을까요? 뭐 다음 주 날짜가 짧은 게 어쨌든 결정적이면서도 아주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6월 3일 화요일 시점으로 지금 사전 투표가 막 진행되는 어제와 오늘입니다만 굉장히 유권자들이 이제 많이 투표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전 투표도 약간 그 전하고 비슷한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찌됐든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른 공부들, 연구들,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하는데 뭘 또 봐야 될까 이런 것들에 온통 포커스가 만들어지는 적어도 4일날, 5일날 정도는 그런 거에 완전히 몰입이 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제 보니까 그 파월이 백악관 방문해가지고 트럼프를 만났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뭐 좀 쫄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쫄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면전에다 대고서 나는 정치적인 고려는 절대 안 한다 이렇게 트럼프한테 그냥 한바탕 쏘고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여기는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뭐 소위 이제 공직을 내려놓고 회사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네. 그 가서 딱 일성이 뭐였냐면 난 이번에 트럼프가 추진하는 감세 법안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세상에 또 갇혀버린 상황이고 뭐 외부의 어떤 조력자를 통해서 어떻게 바꿔보려고 했던 부분들이 잘 생각보다 안 됐거나 아니면 도루묵이라고 하죠. 그냥 아니 머스크한테 재정 적자를 뭐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런 걸 실행해라 그래서 무리하게 사람들도 자르고 막 이랬는데 결국은 이게 재정 적자를 키우는 법안을 또 통과시켜가지고 맞아요. 밀어붙이고 앉았으니 머스크 입장에서는 얼마나 내가 한 일이 뭐였지라는 회의감이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건 뭐 체크 포인트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트럼프 주위에 트럼프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하나둘 좀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네.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더 독불장군화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아까 처음에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분위기 좋은 줄 알았는데 또 노이즈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보, 이것도 하나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는 좀 해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연초에는 보여지네요. 뭐 사실 머스크가 거의 트럼프 뭐 양아들 같은 분위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뭐 독립되지는 그냥 내쳐진 분위기로 그냥 나왔거든요. 물론 뭐 엄청 싸우고 외견상으로 나온 건 아닌데, 네. 그렇게 보면 이제는 머스크는 그냥 그 테슬라라는 울타리 또 테슬라가 하는 그런 신사업에 한정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좀 감소됐다고 보는 거죠. 어찌됐든 뭐 트럼프가 완전 밀어주는 그런 다찌라고 하는 어떤 그 조직의 수장의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민간인의 어떤 입장에서의 그 행보 여기에 이제 좀 역할이 축소됐다 이런 시각이고 이제는 뭐 시장 역할은 사실 트럼프의 그냥 원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이후 결국에 우리나라한테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 대선 결과가 나오는데 다음 주 대선 끝나고 그 이후에 우리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뭐 저는 사실 이게 뭐 누가 뭐 돼야 더 좋고 안 좋고의 개념보다도 뭐 계속 이제 공이 얘기하는데 뭐 비슷한 공약들도 많았고 특히나 증권시장이라든가 뭐 우리 이제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비교적 비슷한 목소리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좀 다른 시장에 비해서 좀 과소평가돼 있다라는 느낌과 조금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좀 올려야 된다 이런 공감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대통령이 누군가 되면 증권 시장만 뭐 집중해 가지고 하지는 않겠죠. 수많은 분야들이 있으니까. 근데 네. 어쨌든 느끼는 거는 뭐 조금 더 증권 시장의 어떤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해주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억지로라도 찾으려고 하겠죠. 네. 예,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제가 봐서는 뭐 대선의 결과가 지금 뭐 물론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누가 되더라도 결국은 증권시장에 대한 뭐 관심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는 관점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은 대선 결과 이후에 뭐 골드만삭스가 뻥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정을 되찾으면서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이 증권시장에 선반영된 부분이 일정 수준 있긴 한데요. 네. 어쨌든 정책적인 어떤 스피드가 나오게 되면 또 시장은 또 빠르게 더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증권사 하우스들이 어찌됐든
사실 제가 30여 년 지켜보면서 느낀 건 참 되게 못 맞춘다긴 한데 네. 어쨌든 하반기에 3천 간다고 그렇게들 외치고 있으니까 좋은 시장이 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하반기에 3천 간다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생각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반기에 3천 안 가고 네. 도저히 안 가든지 아니면 하반기 되기 전에 3천 가든지 둘 중에 하반기 되기 하나거든요. 전에. 그러니까 6월 달에 가면 그 상반기지 하반기는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가려면 차라리 반발짝 빠르게 네. 이번 주 흐름 한 두 번만 더 나오면 되거든요. 150포인트씩 2주만 오르면 300포인트 오르면 3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저 또 구라단지 이러시겠지만 이번 주는 뭐 갈 것 같아서 갔나요? 네. 사실 생각지도 않게 세게 올랐는데 그쵸. 다음 주가 좀 짧아서 그렇지만 6월 달 한 달 동안 그 허니문이라는 이유만으로 막 올려버려서 하반기보다도 훨씬 전에 도달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2021년도 1월 달 장세를 요새 자꾸 되뇌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그때 열흘 만에 400포인트 올랐거든요. 그 그래서 정도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가 봐요.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말씀드리면 진짜 사짜 같습니다만 장에 대해서는 네. 어차피 기억을 하시게 만들려면 제일 세게 부르든가 아니면 제일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뭐 제가 이걸 뭐 맞췄다 안 맞췄다를 공치사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저는 하다가 훅 간다라고 요새 표현을 자주 드리는데 이번 주장이 오늘 물론 잠깐 후퇴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잘 간 장이라고 판단이 들었거든요. 10달 만에 2,700도 회복을 하는 장이 나왔고 그래서 네. 이 분위기 저는 6월 달에 의외로 셀 것 같아 이런 생각 드리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넉넉하게 보고 하반기 3천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는 하반기 되면 오히려 우리 시장이 그 절정이 빨리 왔다가 이게 뚝배기처럼 아니고 냄비처럼 될 것 같은데 막 끌어올랐다가 오히려 7, 8월 넘어가면 경기 침체 걱정해야 되고 반도체 겨울론 걱정해야 되고 이런 논리가 전 아직 연말쯤에는 있다고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아주 뜨거운 여름 전에 우리 시장이 먼저 굉장히 뜨거워질 수 있다라는 한 주를 이번 주에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이게 사실 뭐 사람이 저도 뭐 앉아 있지만 시장을 뭐 그 보이는 그대로 해석을 하기 전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누가 뭐 맞출 수가 있겠어요? 자꾸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보시면 왜 저런 것도 못 맞춰 뭐 미래에 대한 그런 뭐 비전이라든가 이런 거 읽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사실 많은데 너무 당연해요. 제가 무슨 예지론자도 아니고 점을 잘 보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얹어가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번 주 시장을 보면서 제가 많이 생각이 드는 건 남들보다 다른 어떤 뭐 이런 감정이나 삐를 느낀 건 요거 장 요거 만만치 않거나 좀 색다른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좀 호들갑을 떠는 건 제가 제일 세게 부르고 싶다라는 얘기죠. 네. 6월 달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시장 될 것 같으니까.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왜 롤러코스터 탈 때 이거 잡고서 안 떨어지려고 사실 안 떨어지는데도 붙잡고서 힘 엄청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2, 3일 정도 말씀드리는 게 이번 타이밍에 못 벌면 1년 장사 못 한다. 이번에 계좌 수익 올리고 잔고 띄우는데 어떻게든 열심히 활동하시라고 많이 독려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여름이 빨리 올 수 있고 더 뜨거워질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런 뜨거운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을 만큼의 섹터는 뭘 보고 계세요? 예, 네. 저는 일단은 뭐 약간 뜨뜻미지근하다고 자꾸 좀 그러시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밸류업 1년 정도 됐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뀔 수는 있지만 적어도 뭐 유력 후보들 누군가도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너무 싸고 약간 이제 자극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뭐 저 PBR주는 그냥 없애버려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보면 저 PBR주가
적정한 PBR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 해석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그 다음 주인가 정도에 6월 13일 날 기준으로 해서 한 30여 개씩 나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편입이 되는 종목이 그래도 밸류업에 네. 좀 기준에 봤을 때도 부합이 될 거다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 보셨으면 좋겠고 또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 방금도 보여드렸지만 소각 이슈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는데 내가 뭔가 정부가 하고 싶은 거를 우리 그룹 차원에서 먼저 샘플로 보여주자 모범 사례 그러면 기업하기 편해진다라는 논리. 그렇죠. 이상하지만 사실 그건 음.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내가 먼저 할게 이러고 자사주 소각 손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코가 어차피 이제 오늘 밤부터 3일까지 일정으로 열리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10여 개 이상 나가는데 이게 그 4월 달에 열렸던 그 AACR과는 다르게 2상, 3상 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술 이전 가능성이 훨씬 높은 학회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 출품해서 나름대로 뭔가 호응을 받았다는 기업들 다음 주에도 조금 간헐적인 순환매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로보택시 얘기 자주 했는데 네. 6월 말이라 그러더니 갑자기 또 12일로 블룸버그가 땡겨졌다 그러더라고요. 뭐 거의 한 3주 가까이 땡긴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땡기니만큼 뭐가 준비가 잘 된 건지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관련해서 6월 말까지 좀 안심하고 있으려고 그랬더니 6월 초 대선 지나고 나서부터는 로보택시 자율주행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알래스카 서밋 관련해서 어쨌든 뭐 뭔가 결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건 아닌데요. 네. 왜냐하면 대선 날 이게 열리니까 그래도 간다고 하는 거 일본도 엄청 고민하는데 가긴 간대요. 네. 오늘 기사 보니까 원래 되게 부정적인데 가긴 간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관심사라는 게 무시 못한다라는 지금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가서 뭔가 논의하고 오거나 논의 중이란 얘기만으로도 다음 주에는 아마 알래스카 LNG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적외도 위성통신도 어쨌든 6월달 서비스니까 관련해서 통신주의 이거 오늘 저 통신주의 상승을 또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네. 엊그저께 2차전지 바닥에서 벅벅 기다가 올라가는 거랑 유사한데 2차전지가 하루 쉬고 오늘 또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신주가 오늘 뜬금없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월요일 날 쉬고 대선 끝나고 4일 날, 5일 날 정도에는 또 오르는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그림, 또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라든가 5.5G에 대한 입찰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주들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원전은 사실 오늘 상대적으로 좀 일부 종목은 오르기도 했지만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이제 딱 대표주를 보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마찬가지로 국내만 한정해서 보면 원전을 뭐 지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고 치면 막 네. 엄청 확대를 해야겠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도 그 SMR 관련된 종목들로 구성된 ETF가 네. 뭐 한 주에만 21%가 올랐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으니까요. 원전 르네상스에 대한 기대감을 놓치시진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지난주와는 조금 핀트를 바꿔서 이제 6월이잖아요. 그래서 네. 3, 4, 5월 달 많이 보여드렸던 상황에서 물론 기본으로 뭐 조선 방산 가지만 보안이라든가 실적도 여전한데 코인하고 통신하고 지역화폐 사실 오늘 좀 웃지 못할 그 코멘트를 하나 들었는데 모 후보께서 이게 되게 주장하는 정책이에요. 지역화폐 정책이라고 하는 게 네. 이거는 경제적으로 승수 효과가 10배가 넘는다고 하시면서 좀 분야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역 화폐가 노벨 평화상? 네. 왜요? 아니, 노벨 경제학상도 아니고 왜 평화상일까 네. 했는데 하여튼 워딩은 그대로 좀 전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는 뭐 어떤 그 반론도 있을 수 있고 예상의 결과도 물론 나올 수 있으나 네. 지역화폐는 이번에 사실 추경에도 그냥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지역화폐가 완전히 사멸되거나 이런 공약이라든지 정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화폐가 조금 더 만약 누군가의 주장대로 맞다고 하면 다음 주에 지역화폐주도 좀 잘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뭐 정책의 우선순위로 뭐 트럼프도 원래 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든 우크라이나 전쟁 내가 중재해가지고 사실 내심 노벨 평화상 노린다는 얘기 사실 많았었잖아요. 네. 예, 근데 약간 좀 다른 비유지만 지역화폐가 노벨 평화상에 준하는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뭐 하여튼 다음 주에는 좀 얘기거리가 될 수는 있겠다. 예, 이렇게 좀 약간 알겠습니다. 가볍지만 네. 경우에 따라서는 꽤 심오한 생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음. 그런 것도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방산 보안실적 코인 통신 지역화폐. 네, 말씀 주신 업종들, 종목들 잘 참고해서 다음 주 시장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김동엽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